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을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참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집중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희롱 실태를 살펴보셨다고요? 네, 살펴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에 조사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네. 최근 3년간에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좀 편차가 큰데요. 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나눠보면 민간기업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던 비율이 7%였는데 비해서 공공기관은 그 2배 이상인 1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중에서도 좀 유형을 분류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을 봤다고 하는 비율이 28%였고 네. 대학 20%, 국가기관 14%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민간기업보다는 위계질서가 더 엄격하고 그리고 좀 더 경직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성희롱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후유증도 겪고 있고 2차 피해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을 받은 분들한테 이런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라는 응답이 47%였고요.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그 피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가 29%였고요. 근로 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가 21%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들, 남성들이 특별한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진 성희롱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여성이 직장에서 그 직무에 충실하게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성희롱에 대해서는 또 2차 피해도 나타납니다. 네. 성희롱 2차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8%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2차 피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주변에서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했다. 이 비율이 86%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성희롱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다는 비율이 30%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에서 참으라 혹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좀 더 밝히 드러내고 그 피해를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2차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기관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통계가 있던데 서울시 여성 공무원이 성희롱을 목격한 비율 어느 정도나 나타났나요? 예, 지난 1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목격한 비율이 서울시 공무원 전체를 보면은 네. 24%였습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많아요. 남성 공무원은 11%가 성희롱을 봤다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고요. 여성 공무원은 38%입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는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예.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희롱도 남자가 보기에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고요. 여성은 그것을 성희롱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희롱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간극을 좁혀가는 게 우리의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교회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 내 성희롱 실태 어떻습니까? 네, 교회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2018년도 한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 내에서 성희롱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13%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직장에서의 성희롱 목격 경험률이 11%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교회 내에서 그럼 성희롱을 누가 많이 그 가해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 성도가 45%였고요. 중직자 39%, 담임 목사 27%, 기타 목회자 25%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는 교회에서의 리더 그룹들이 이런 성희롱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좀 씁쓸한 결과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성희롱 혹은 성폭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성희롱에 대한 그런 언행들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하고 이런 성희롱적인 언행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서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